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지형의 대변동이 예견되는 이유인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또 옛날처럼 검찰개혁 이런 거 또 지지부진하다 또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주력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건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죠.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가지고 계십니까? 뭐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네, 자, 특히 검찰개혁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사와 관련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그리고 기소권에 대한 남용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 틀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검사징계법을 개정을 해서 검사에 대한 징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는 것이 기본 공약이었고 실제 지난 정권에서도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형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시킨 점도 있었습니다. 아예 그 제한된 수사 권한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징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대로 공포돼서 시행이 될 텐데 이게 어떤 법안입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안은 과거에 이제 검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검찰총장이 청구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제 징계되도록 되었다 보니 검사들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하더라도 제대로 징계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네. 이 청구권자로 검찰총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내 후배라고 봐줘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징계 개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네, 어제 국무위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전부 다 반려를 했어요. 앞으로 이 검찰 인사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검찰 인사 관련해서는 결국은 전 정권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거 사퇴와 또는 대거 이제 자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인사권으로 소위 말하는 반대 성향인 사람들이거나 그동안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친윤 검사들이 대거 또 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 뭐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법조계의 기본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 개혁은 항상 옳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건 좋지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 대선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추진할 태세죠. 네, 애초에는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었지만 다소 축소돼서 3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겠다라는 안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 워낙 많은 사건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법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법관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민참여 재판을 확대하고 하급심 판결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불가능했는데 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대법관 30명 증언을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관 증언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국가의 그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더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뭐 애둘러 얘기합니다만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계획은 뭐 썩 틈탁해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죠? 원래는 법원에서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요청했던 바이고 오랫동안 논의하는 아니었긴 합니다. 다만 그 개정이 되는 시점과 너무 급격하게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대법관들이 충원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 정치적인 역량을 배제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론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즉 법관과 대법관을 늘리자는 것은 그 취지와 방향 옳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그 적정한 숫자에 대해서 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30명을 1년간 4명씩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인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이제 임명되다 보니 이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이 대법원은 물론이고 좀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좀 달라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아까 오후에 가처분이 인용됐던 사람에 대한 임명이 철회가 됐고요. 나머지 2분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도 지명을 해야 될 상황이고 대통령 모기기 때문에 조만간 임명하고 지명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경찰이 이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리박스쿨은 6.3 대선 당시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경찰이 파란 상자 여러 개를 들고 나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진행된 리박스쿨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새벽에서야 끝났습니다. 혹시 압수수색에서 어떤 거 확보하신 건가요? 혐의 있지 않은 증거는 좀 확보가 됐나요? 압수수색 현장엔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도 참관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인정하시는 걸까요? 리박스쿨은 자손군이란 댓글팀을 꾸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리박스쿨은 댓글 조작 참여자들에게 창의 체험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늘봄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른 수사에 들어간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거나 이 정상적인 어떤 포털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이 관련해서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까지 밝혀지면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고 또 가담자의 범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그 피의자들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모든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표 손모 씨하고 가담자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예상이 됩니까? 네, 행위 여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관직이라든가 어떤 이익을 제공하고 이 업무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고 어떤 행위를 지시를 했고 이와 관련한 가담자들이 있는지 또 정치권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까지 지금 확대될 예정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매크로를 동원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것도 이제 업무방해죄로 처벌했었거든요. 특히 여론을 조작할 때 선거철에서는 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형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주동해서 했던 주요 혐의자들은 중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